평범한 저녁 시간 안에는 저녁을 준비하고 딸아이는 장난감을 갖고 놀고는 일상이었다. 저녁 식사 전 나는 우연히 TV를 채널을 돌리다 익숙한 얼굴이 화면에 비쳤다. 조금은 달라졌지만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중학교 시절 첫사랑 그녀였다. 작가로서 성공하여 인터뷰하는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런 그녀를 보고 있으니 어린 시절 함께 했던 시절이 생각이 났다. 1990년대 시골 작은 중학교. 나는 늘 같은 길을 걸어 학교에 갔다. 그 길은 한적한 외길이었고 아침엔 항상 혼자서 다니던 길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길엔 나 말고도 그녀가 늘 함께 걷고 있었다. 나와 같은 학교 같은 반에 말없이 조용하며 크게 눈에 띄지 않는 그녀였다. 그녀는 항상 내 앞에서 걸었다. 어느 날부터 나는 그녀가 신경 쓰였고 그 애는 가끔 뒤를 돌아보며 나를 보며 웃어 보였다. 수업이 끝나고 운동장에서 농구를 할 때면 그 애는 멀리서 나를 바라보았다. 어느 순간부터 나도 신경이 쓰였다. 나는 괜히 더 열심히 뛰었고 그녀가 친구들과 웃을 때마다 가슴 한쪽이 두근거리며 간질거렸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날 교실 창가에 앉아있던 그녀가 처음 나한테 말을 걸었다. 비 오는 거 좋아하니? 나는 창문을 열어 빗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작은 손을 내밀어 빗방울을 받았다. 그 순간 그녀는 나를 보며 웃음을 지어 보였고 나한테 우리 친구 할래? 라고 말을 했다. 순간적으로 나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잠깐의 시간이 흐르고 나는 그래 라고 답을 했다. 그렇게 우리는 친구가 되어 중학교 내내 같이 다녔다. 같이 있으면 있을수록 나는 그녀가 점점 더 좋아졌다. 중학교 졸업을 앞두기 전 그녀에게 좋아한다고 고백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졸업을 앞둔 어느 날 그녀가 갑자기 서울로 이사 간다는 소문을 들었다. 아무런 말도 없이 갑자기 이사를 간다고 하니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좋아한다고 한 번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던 마음이 그제야 터질 듯이 요동쳤다. 졸업식 날 나는 용기를 냈다. 그녀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다. 운동장 한쪽에서 마주쳤다. 하지만 내가 입을 떼기도 전에 그녀가 먼저 말했다. 나 사실 너 좋아했어. 처음 본 그날부터. 고마워. 그때 친구 해줘서. 나는 순간 멈칫했다. 그리고 나도 대답하려는 그 사이 그녀는 친구들에게 불려갔다. 결국 나도 그녀를 좋아한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와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다. 그래서 마지막 용기를 내어 고백하려고 그 애의 집 앞까지 갔다. 하지만 그녀의 집 마당에는 몇 가지 잡동사니만 남아 있었다. 이미 그녀는 서울로 이사를 떠난 뒤였다. 따로 연락처도 받지 못했다. 가슴이 아프고 미어져 한참 동안 하늘을 보며 나는 흐느꼈다. 먼 훗날 알게 되었지만 집안 사정으로 예정일보다 갑작스레 서울로 이사가게 되어 그녀는 떠나기 전 우리 집 우체통에 편지를 넣어두었디 하지만 그 당시 많은 비로 우체통에 빗물이 차서 편지는 물어젖었고 뭉그러진 편지를 발견한 어머니는 편지를 버렸다고 하셨다. 그렇게 나의 첫사랑은 끝이 났다. 풋사과 같은 첫사랑의 아픔을 잊는 데는 한참의 시간이 필요했다. 그리고 지금 TV 속 그녀는 어엿한 어른이 되어 있었다. 반짝이는 조명 아래에서 자신의 작품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있었다. 첫 만남 때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순간 아빠 밥 먹으러 와. 아이의 목소리에 나는 화들짝 놀라 TV를 껐다. 부엌에서는 아내가 따뜻한 밥상을 차려놓고 있었다. 나는 아이를 따라 식탁으로 향했다. 첫사랑 시간이 흘러도 마음 한켠에서 조용히 빛나는 별처럼 가끔은 그 빛을 바라보며 미소 짓게 되는 것.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 시절. 하지만 내 마음속에 영원히 빛나는 추억.